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멘탈 스토리 15번째는 불안입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익숙한 사람이 되었든 이미 알고 있는 혹은 새로운 낯선 사람이 되었든 이게 사람 앞에 나를 노출시키면 좀 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심장 박동수가 쿵쾅쿵쾅 크게 느끼는, 그런데 이제 심리적 증상입니다. 물리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사회 불안 장애 혹은 사회 공포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다라고 하는 불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불안을 어떤 정서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하게 되면 무섭다의 정서 상태입니다. 그 무서움의 이제 강도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안 되면 디스오더, 장애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좀 무섭다라고 하는 증상이 누구나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음에도 일상생활에 좀 방해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건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폐쇄된 공간에 가면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파트를 3층, 4층 이상 좀 살아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아파트를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1층, 2층, 3층. 왜 밀폐된 공간에 혼자 있다가 만약에 15층, 20층 살게 되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불안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술렁술렁 거려서 뭔가 정확하게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숭숭해 라고 느껴지는 상태, 그것도 불안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엄청나게 큰 개가 나를 향해서 막 전력질주 하면서 달려오고 있어. 심장 박동수 빨라지지. 이런 걸 우리가 현실적 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현실적 불안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개로부터 멀어진다든지 숨는다든지 개보다 더 빨리 달려서 개가 없는 곳으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불안 증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실적 불안은 원인이 나의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상황을 좀 조절하고 통제하면 이 불안은 완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불안한데 원인이 없어. 정확하게는 원인이 없다라기보다 내가 그 원인이나 요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대상이 없는데 막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불쾌한 정서 상태를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안도감이라든지 확신이 상실되어 있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증상인데, 왜? 불안감이 느껴져야 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어. 앞에서 걔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오는데 심장 박동수가 안 움직이면 걔한테 물립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내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결국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좀 너한테 자각시키기 위해서 주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들을 스톱시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일상생활에 하지 못하게끔 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건강한 보편적인 불안이라기보다는 병리적인 아픈 불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걱정이나 근심이 너무 많아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이 질환은 우리가 이제 불안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디스오더가 되는 겁니다.
DSM-5에서는 5번이 불안장애입니다. 자, 이 불안장애는 역시 범불안, 특정, 광장, 사회불안, 공황장애, 분리불안, 선택적 함록증, 무언증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사회불안장애를 좀 살펴볼 겁니다. 사회불안장애는 말 그대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회불안장애는 일명 사회공포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이 다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해당되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낯선 사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게 공식적인 어떤 연설이 되었든 카페에서 앉아서 그냥 둘이 얘기를 나누는 비공식적인 대화, 담화까지도 좀 불안한 장애입니다. 두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불안 장애는 낯선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나타나는 때 사회 불안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대개 이제 발표 공포증이다, 대인 기피증이다, 대인 불안이다 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입니다. 보통 학령기에 발병합니다. 자,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학생들 앞에서, 반 친구들 앞에서 아니면 전공 집단 앞에서 뭔가를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학령기가 되니까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과제를 발표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면서 학령기에 발병을 했다가 대학생 때 최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발표 때문에 학교를 잠시 휴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라고 하는 관문을 4년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거를 통과를 못할 것 같아서 학교를 수독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기가 되면서 점차 조금씩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계속 연습이 되다 보니까 심장 박동수가 초기보다는 서서히 연습이 되면서 좀 줄어들어서 성인기가 되면은 점차 약화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라고 할 때 이 불안이 아예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이제 스스로 조금 조절과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불안장애를 간단하게 좀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지금 리스트를 정리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나 몇 개나 해당되는지 뭐 많이 해당되면은 약간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장애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불안장애는 왜 발생할까? 라고 할 때 딱 이것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심리적인 증상들이 이것 때문에 원인이야,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나의 이유로 절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요인을, 증상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있는 것이고 카운슬러가 있는 것이고 약물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회 불안 장애의 가장 유력한 부분은 나를 노출시켰을 때 사람들 앞에 나를 내 스스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까봐 그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두려워지다 보니까 심장 박동수가 좀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들로 설명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내가 조금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내가 조금 지루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내가 좀 더러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누군가한테 보여져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게 좀 두려운 경우에 사회불안 장애가 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등장시켰을 때, 노출시켰을 때 얼굴이 좀 유난히도 좀 빨개지는 거야. 붉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심장 박동수,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말을 더듬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될까봐 두려워지는 경우에 사회불안 장애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불안 장애를 조금 더 좀 냉정하게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한테 한번 요인을 좀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문제인 경우가 있어.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약간 삐딱한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진짜 별 볼 일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자꾸 그 심리적인 증상을 나한테 찾는 경우가 있어서 타인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나한테 그 요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나 안에 내 자아의 부분을 좀 들여다볼 때 혹시 나는 너무 외부적인 기대나 외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요거를 좀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경우와 그 타인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면 내가 거기에 못 미치게 되었을 때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은 생산자로 사는 방법이 있고 수행자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맞추어서 좀 따라 사는 수행자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불안이 좀 높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삶 스토리 1번에서 삶의 주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산자로 살아야 된다, 수행자로 살아야 된다, 이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그곳을 클릭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보통 우리는 잘하는 것도 있는데 자꾸 못한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10개가 있을 때 내가 한 7개, 6개, 7개, 8개 되게 잘했거든? 못한 거는 4개, 한 2개 정도인데 잘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못한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평가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건 그냥 필수, 필요한 사회인 것 같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다만 내가 너무 평가에 민감하고 있지는 않는가.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평가한 내용이 나 전체를 혹은 내 삶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것만, 한 부분만, 한쪽 구석만 평가한 건데 이 한쪽 구석의 평가를 내가 너무 확대해서 나라고 하는 전체로 확대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조금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이 프로젝트 실패했을 때 분명히 평가에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당신을 전체적으로 절대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면 걷는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한적한 곳에 있고 한적한 곳을 걸어야 된다면 혼자 걷지 마시고 누군가 한 사람과 함께 걸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도심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혼자서라도 좀 나가셔서 걷는 시간을 15분, 30분이라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울한, 불안, 두려운 이 감정의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멘탈은 지속되겠습니다.